자, 어서 들어오세요. 잠시 쉬는 시간에 몇몇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대다수의 공통적인 성향이 동일한 본질을 놓고 이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르는 언어적인 진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선생님, 이거 지금 주먹 쥐셨는데 주먹이 정답이라면 손 하면 정답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인그레이빙, 우드 인그레이빙이 정답이다라고 하면 선생님, 목판 인그레이빙 정답이 안 될까요? 이런 언어적인 재진술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거 맞으면 다 맞을 것 같아요. 우드 인그레이빙이나 목판 인그레이빙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볼륨이나 양감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문제가 동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바람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죠? 굳이 자연 동력 뭐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유사답안일 거예요. 모범답안, 유사답안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해년마다 인원수가 다를 거고요. 모여지면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출제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 다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감독, 어떤 사람은 관리, 어떤 사람은 검토 역할이 다 다르겠죠. 또 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 한 사람이 두세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낼 때 충분한 근거는 항상 양식화해서 남기게 돼 있어요. 문서화로. 그래서 출제 근거, 정답. 그래서 꼭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답과 동일하게 점수를 주는 유사답안 이런 걸 제시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점수 줍니다. 정답인데 유사답안은 1점 깎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의미는 같은데 단어가 다를 경우. 왜냐하면 번역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똑같이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질문에 우드 인그레이빙을 선생님 목판 인그레이빙 하면 틀리나요?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답이니까 그런 거. 역시 인공동력, 자연동력 혹은 바람 혹은 바람 동력, 뭐 이런 풍력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서술형하고 논술형 쭉 보겠습니다. 문제랑 정답이랑 같이 이렇게 쭉 해서 볼 건데 개봉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정세에 만든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 문장을 달리 해도 정답이 되겠죠, 분명히. 들어갈 키워드만 여러분 잡으면 되겠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거고 왜 대답을 안 해? 합격 안 했으면 좋겠나? 여러분들 합격하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알려줄 때 이렇게 다른 방법도 있고 또 다른 공부 방법도 있다 하는 측면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이 영상을 보는 3학년, 4학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가 제시한 정답 요 문장을 보고서 요것만 정답이냐 그건 아니니까 단어를 좀 바꾸거나 문장을 좀 바꾸거나 그래서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본질만 비켜나가지 않게 그러면 될 것 같다 하는 걸 단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술형 1번 김 교사는 다음 교사학습 지도안의 도입부에서 스캠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캠퍼. 그래서 스캠퍼는 substitute라고 해서 뭐죠? 대치. 그죠? 그 다음에 스캠퍼 C A M 그 다음에 P E 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을 지도하고자 한다. 다음 교사학습 활동에 제시한 스캠퍼 7가지 발상 방법 중에 발문을 적으라고 해서 조금 까다롭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교과서에서 냈습니다. 교과서에서 우리가 봤던 교과서 분석 시간에 다뤘던 두산동화 그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그래도 내가 수업은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는 방향을 잘 잡았다 하는 그런 저 스스로의 위로감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수업차에 나와 있는 선풍기가 제임스 다이슨사 도판이 두산동화에 아주 크게 좀 나와 있고 그래서 교사학습 활동
거기 나와 있는 교과서를 참고로 교사학습 활동을 만든 거죠. 이 출제위원들이. 수업 목표를 인지한다. 두 번째, 교사학습 활동. 두 번째, 스탬퍼 기법 7가지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을 알아본다. 그래서 기억번. 선풍기의 날개를 eliminate라고 하죠. 그래서 이에 해당합니다. 이게 제거예요. 제거해도 시원한 바람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발문이 되겠고요. 1번 선풍기와 진공청소기의 기능을 결합 바로 컴바인 되겠죠? 컴바인 결합이 됩니다. 디귿번 일반적으로 선풍기는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겨울철에 온풍기 등과 같이 다른 용도 그래서 얘는 put to others라고 하는 P가 되겠습니다. 타용도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 베르누이 원리로 베르누이 원리가 이제 비행이 날아가는 원리인데 그거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날개 없는 선풍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게 조그만한 유아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쑥 머리 넣고 이렇게 몸까지 들어 쉬운 말로 테니스채에 그 저기 망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요 안에 모터가 이렇게 막 강하게 돌아가고요. 확 빨아들였다가 요 사이 요 기기 요 사이로 바람을 뱉어내는 건데 기압차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속도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선풍기보다는 굉장히 좀 시원합니다.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 빨아들이면서 뭐 했던 그러니까 기압차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공기의 이동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요. 장점은 내구성이 좋죠.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위생적으로 깔끔해요. 조작도 아주 간편하고요. 단 비싸고 소음이 좀 커요. 응 하는 비행기 소리처럼.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 옆에는 갖다 놓으면 좀 곤란하고 그냥 응접실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리을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리를 선풍기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번안이 되겠습니다. 어댑터가 되겠죠. 번안. 자, 결국 남은 것은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쓴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거, 요게 기억번, 그 다음에 결합, 니은번, 지금 타용도, 디귿번, 리을번, 번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하나, 둘, 세 개 남았네요. 그래서 substitute, 대치,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발문은 이 화면이 좀 크게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헐. 한 번 더. 좀 크게 보였나? 아닌가? 똑같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치라고 하고요. 대치와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발문은. 그래서 선풍기의 날개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있는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긴 발문을 한 가지씩만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한 가지만 적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정답 제시할 때 지금 두 가지 했는데 선풍기의 날개를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이 수정, 확대, 축소. 그렇게 되겠죠. 모디파이, 여기는 바이, 미니파이.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수정, 확대, 축소이다. 선풍기의 날개를 약간 변화나 수정시키면 어떻게 될까?
혹은 선풍기의 날개를 터무니없이 과장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확대 관련된 거죠. 또 선풍기의 날개를 더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네,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R은 재배치가 되겠죠. 재배치. 그래서 선풍기 모터의 속도를 바꾸어 보면 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바꾸는 거예요. 구성 요소. 대상의 구성 요소를 바꾸거나 아니면 선풍기 바람의 기압 차이와 같은 구성 요소를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될까? 가 발문이 됩니다. 이 발문이 제시된 다이슨사 이 제품을 놓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주 정답이 명료했을 겁니다. 출제자들이 만든 정답이. 왜 그러냐면 도판 자체가 날개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 선풍기가 다르잖아요. 날개가 없는 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선풍기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발문. 그래서 문제로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지만 발문은 몇 개 안 됩니다. 해당하는 발문은.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보면 S는 대치. 그래서 지금 얘는 선풍기 날개 없이 돌아가잖아요. 날개 없이 뭘로 해서 날개 대신에 기압차로 했기 때문에 날개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가야 돼요. 혹은 선풍기 날개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발문이 되겠고요. 수정 확대 축소는 그대로 선풍기 날개를 좀 확장시키거나 혹은 날개 터무니없이 뭐 과장하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선풍기 날개를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 되겠고 재배치는 역시 구성 제품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선풍기에서는 모터가 구성 요소고, 그죠? 동력이 구성 요소고, 그 다음에 날개가 구성 요소였잖아요. 일반 선풍기는. 그런데 요거를 재배치. 그래서 모터의 속도를 바꾸면 아주 느리게 하거나, 그죠? 아니면 지금처럼 기압, 모터를 굉장히 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 구성 요소를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하자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은 교과서를 봤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볼 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요번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오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실기를 하셔야 되겠고, 이제 내년도 준비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후배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물론 이제 그날도, 이렇게 설명을,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긴 하겠으나,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라 하고 이제 방법을 제시하겠죠. 사실은 정답을 제가 알기로는 정쌤이 지금 정답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끼리 뭐 그냥 막 서로 막 인터넷에서 막 하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어떤 정답도 있고 그 중에는 오답인데 정답인 것처럼 막 우기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미 아는 정답을 몇몇 분들 분명히 아는 거고 분명한 정답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실기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좀 급하니까 좀 진정하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리는 것 외고 토요일 날 할 때는 그 목적이 좀 벗어나잖아요. 토요일 날 할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수업이 되니까 그때는 구체적으로 얘를 어떻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두산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책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책을 겉으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사학습 방법론까지 연습을 하는 교과서 보는 것이 이젠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역시 용어사전입니다.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용어사전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네. 가해 제작 과정에서 드러난 드로잉의 특징, 앙드레 마송 하면 초현실주의입니다. 그죠? 두 가지를 쓰고 가해 작가가 속한 예술 사조 제1선언 목적을 서술하라.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팜플렛을 보지 않았거나 그죠? 그럼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팜플렛 봤거나 그때 살아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있거나 그죠? 아니면 사전을 보는 수밖에는 없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가원에서 5, 6월 달에 문제 예시 문항을 제시했었습니다. 미술 과목 빠지고 10개 과목 제시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제시했었는데 대체로 우리가 이거 나오자마자 발빠르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켰는데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의 공통점이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것처럼 A 대 B로 항상 보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야 정답이 깔끔해지고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요 문항이 바로 구체적인 요런 문항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했던 분들은 아마 문장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하고 나가 제시됐으니까 이게 나가 제시됐으면 나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면서 가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모범 답안이 될 겁니다. 지금 2번에서 요구하는 거는 가야 되는 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가만 썼더라도 크게 틀리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최상의 모범 답안이 뭐냐? 바로 나를 어느 정도 언급해 주고 가를 이렇게 같이 제시하면 가장 최상의 답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철저히 습관처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나는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인데 이건 르네상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초현실주의고요. 얘는 르네상스예요. 이걸 비교하는 거니까 얘만 간단하게 썼더라도 정답이 되겠으나 그죠? 얘를 어느 정도 살짝 언급해 주면서 얘를 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이고 평가원에서 문제를 문항의 형태, 제도를 바꿔가면서 자꾸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고등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확인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연습도 습관처럼 엄마는 왜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엄마, 아빠는 이런데 엄마는 왜 그래? 이렇게 그렇게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가는 글자가 좀 작지만 어떻게 좀 글자 좀 보여요? 안 보여요? 감독님 어때요? 글자 좀 보여요? 영상 들어가나? 그래요. 가는 나에 해당하는 르네상스의 이성 중심에 따른 윤곽선 드로잉과 같이 고정된 대상을 관찰하여 표현한 것까지가 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초현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했죠. 같이 상호 비교. 초현실주의가 사용하는 자동 기술법을 활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성에 의한 일체의 통계 없이 미학적 선입견 없이 행하는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초현실주의는 1924년 선언에서 이전의 꿈과 현실의 모순된 상황을 초현실적 상태로 변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성의 통제와 일체의 선입견 없이 행해지는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 이렇게 목적으로 정확하게 문서화했습니다. 문서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초현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가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 이성의 통제 없이 혹은 일체의 통제 없이 이렇게 가겠고요. 두 번째는 미학적 선입견 없이 행하는 사고의 진실 기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습관 혹은 고정관념을 배제한다. 이것도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는 대로 이것도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꿈, 우연적인 이야기 혹은 비합리성 혹은 무의식적, 여기다 쓸까요? 이런 단어, 무의식적 취급,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 우연의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정답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것이 이제 특징,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쓰면 되겠는데, 문장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또 쉬는 시간에 질문하겠죠. 선생님, 이거는 안 돼요, 저거는 안 돼요, 더는 할 텐데, 조금 넓게 생각하세요. 번안서이고, 번역이고, 우리는 동양사고와 한문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영어 문화권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우연,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고, 타 같은 말에 예기치 않은 거, 무의식적, 이런 거, 이성의 통제 없고, 미학적 선입견 없고, 습관 고정, 과거의 것에 대한 배제, 막 다 같이 됩니다. 과거의 방식 배제, 그것도 정답이에요. 움직이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다 마찬가지겠죠. 꿈, 비합리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초현실주의 선언은 이전의 꿈과 현실의 모순된 상황을 절대적 현실 혹은 초현실적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 그러니까 요건 좀 특징이 되겠고, 목적 자체가 꿈, 어떤 모순, 이런 상황을 초현실적, 상태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성에 관한 일체 통제 없이, 미학적 윤리적인 일체 선입관 없이 행해지는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 자체 목적이에요. 두 가지 목적 다 정답 될 거예요. 될 거예요가 아니라 정답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의미인데 제가 단어를 좀 바꿨을 경우는 아마 유사답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떨거나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좀 푸근하게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단어가 있다면 쉬는 시간에 또 한번 물어보시면 정답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했었죠. 당연히 얘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얘는 이성적인 것, 그죠? 관찰, 현실, 그 다음에 윤곽선,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런 측면으로 단어를 쓰면 아주 깔끔한 모범 답안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한번 모자가 이렇게 떠나 이건데. 다음은 복고와 혁신의 의미를 지닌 원나라 초기 전선. 전선은 조명부의 스승입니다. 조명부의 스승이에요. 작품 중에 표현, 소재, 그 다음에 나무 묘사법, 채색 방법, 나타나는 복고적인 특징을 각각 쓰고, 남성 원작품과 비교해서, 역시 얘도 남성 원작품과 비교해서 이 작품 혁신의 회화 경향 두 가지 써라. 그래서 역시 A 대 B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우리가 활언을 보자면, 여기가 당나라이고, 당나라 이후에 5대, 그 다음에 송은 북송 시대가 있었고, 남송 시대가 있었고요. 송,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명, 뭐 이렇게 갈 때, 당나라에서 산수화가 발달하고 5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 60년 정도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막 전쟁 시기이고요. 요때 수묵중심, 수묵우위 사상이 들어오면서 형호 중심, 형관파 되겠고, 그 화로는 형호가 지시했는데 형호하고 반대되는 강남파, 동거파라고 하죠. 동원과 거연. 이런 것이 됐었으면서 사실은 동거파들은 북송 시기에 크게 활약은 못했고요. 북송 시기에 형어 중심의 화북산수가 크게 왕성하게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곽희파, 이성, 범관 이런 데가 다 북송 계열이었고요. 그다음에 북송 계열에서 이제 나라가 망해서
도읍지를 남송으로 옮기면서 요때 북송에서 활동했던 화원들이 남송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이당, 그 다음에 마하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화원입니다. 화원. 물론 화원이라고 해서 제가 질 낮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기창이 구분한 그 개념에 따르면 화원으로서 기운은 따라갈 수 없고 기술력, 묘사력만 있을 뿐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묘사력이라고 한다면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나라 때 전선, 그 다음에 조맹부, 그 다음에 원사대가 이렇게 흐름이 가는데 특히 이들은 직전에 있었던 마하파 개념을 싫어합니다. 너무 형사와 격법에 치우쳤다. 이게 우리 이제 책에서도 있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형사 격법이란 사실적 화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조명부는 이런 계열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형호 계열, 화북산수 계열도 같이 그리죠. 착색, 청록산수도 그리고 수묵, 그 영모와 이양도 같은 것도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크게 차이 나는 건 지금처럼 고의 쪽, 옛날 복고적이면서 복고적이라고 하는 건 이쪽 그 문인 계열의 사고하는 그림, 일종의 의경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전달하게 되고 이들은 대체로 사실적인 그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보면 소재는 왕이지예요. 오타입니다. 왕이지가 유연한 거위 있잖아요. 거위 목 유연한데 거위 목을 보고 서체를 생각했다. 행서. 행서에 대해서 거위 목 나와 있는 거 그런 걸 보고 생각했다는 고사가 소재입니다. 묘사법은 먹선으로 윤곽선과 내부의 선을 그린 구룩법. 그 다음에 채색은 녹색, 청색, 광물성 알료를 중심으로 사용한 청록산수 계열의 채색.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당시 수묵위주 회화, 즉 화원 계열의 수묵위주 회화를 청록산수화법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들은 마하파 이들 계열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근경 중심의 인물, 원경 무시, 중경 무시 이렇게 되거든요. 원경은 아스라의 안개 처리 이런 것들이 이들의 화풍인데 이들하고는 다르게 질박하고 담담하고 유연한 필치로 탈속한 의경을 표현한 것이다. 저 멀리 원근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런 것이 크게 다르고요. 저 멀리 원근까지 표현하다 보니까 저절로 화면이 얘네들은 근경 중심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중경, 원경은 아스라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면 속에 입체감이 쫙 나면서 깊이감이 있었는데 이걸 무시하다 보니까 근경도 그리고 원경도 그러니까 화면이 평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 원체 화풍은 사실적, 서정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반면에 이렇게 A와 B를 크게 나누는 거죠. 비판적 사고요. 서정적, 사실적 추구한 반면에 이 작품은 입체감과 질감 표현되지 않았고요. 매우 평면적이고 고졸한 느낌의 문인적 의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제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문제에 제대로 정답 찾아 쓴 사람은 좀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5점짜리니까 아마 부분 점수들은 받았을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인, 의경, 그죠? 그 다음에 청록산수 혹은 채색, 진채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룩, 진채, 구룩법 뭐 이런 말도 다 들어가면 부분 점수 다 받았을 겁니다. 통으로 5점 확 날아가지 않고요. 그렇게 됐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쉬는 시간에 질문이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하바트 경애로 분류되는 키에놀츠 작품인데요. 이 작품 포스터 군인들과 추모비, 핫도그, 칠리, 판매점, 코카콜라, 자판기 등 오브제를 모아서 문제가 좀 쉽게 힌트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나와서 생각하면 참 간단하거나 쉽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생각을 멈추게 만들죠. 그래서 막 못 쓰게 되고 혹은 막 이상하게 판단하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재구성에서 설치한 것이다. 이 작품의 문제 자체에 이미 힌트가 있죠. 정답이 들어갔어요. 오브제, 설치. 그죠? 문제 자체에 이미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품 표현 방법을 써라. 그래서 지금 얘는 첫 번째가 1이 표현 방법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 두 가지를 써라. 이거 다예요. 이게요. 근데 이미 1번은 정답을 다 가르쳐 줬네요. 문제가. 그래서 그 출제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심장 놀리지 않게 하려고 했는 건지 어쩐지. 하여튼 문제 안에 정답이 있어서 놀라셨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정답을 보면요, 이 작품은 일단 설치입니다. 그거를 설치 조각이라고도 하고요, 환경 조각이라고도 합니다. 아상블라주라고도 합니다. 혹은 꼴라주된 타블로 조각이라고 해요. 특히 타블로라고 하는 건 연극성이라고 그래요. 연극성이 포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걸 같은 경우도 타블로 조각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키에놀츠 같은 경우도 타블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굳이 타블로 조각이라고 안 해도 연극적인 설치 조각 해도 정답, 연극적인 공간 설치 조각 해도 정답. 아주 정답이 다양해서 유사 답안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유사 답안이. 어쨌든 이런 의미로 가게 됩니다. 아상블라주라고 해도 되고, 설치라도 되고, 환경이라도 되고, 연극적 조각해도 되고, 한글로 그냥 타블로 조각해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다양한 오브제를 특정 공간에 설치하여 연극적인 요소를 도입한 환경적 작품이다. 이렇게 저는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미국과 일본 전쟁을 소재로 해서 미국의 승리 기념으로 유명한 그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패러디한 겁니다. 이거는 패러디 혹은 차용해도 되겠습니다. 작품이다. 그러면 뭐 표현 방법 다 썼네요. 벌써. 작가 키에놀츠는 비판 정신에 입각하여 현대 사회의 상황, 비판적 사고, 비판적 언어, 이런 말도 다 맞는 말이고요. 특히 미국이라는 특수한 군국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의 비도덕성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평화의 상태는 전쟁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당시 시대 정신에 대한 저항적 메시지. 그래서 비판, 저항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정답일 거예요. 그거를 문장을 좀 바꿔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것처럼. 그러니까 메시지는 당연히 이 사람은 비판이에요. 비판. 당시 사회 비판. 사회 비판. 그 다음에 평화와 전쟁 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 그렇게 되겠고, 표현 방법 아주 많죠. 지금처럼.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설치. 무슨 멋들어지게 따블로 조각 꼭 해야만 정답 아니에요. 굉장히 우아하게 쓰는 것 같은데 논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논문에는 타블로 조각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일부 학자의 보는 견해고, 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고시예요, 고시.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 사기업 있잖아요, 사기업 입사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사기업 입사 시험에 해당하는 중요한 출제자, 그 사기업의 리더의 관점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고시는 학자 몇몇의 주장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타블로 조각이라고 하는 멋들어진 말 안 써도 설치만 해도 정답, 혹은 아상블라주 해도 정답. 아상블라주 다 맞는 말이에요. 환경 조각
맞는 말이고, 연극적 조각도 맞습니다. 연극적 조각. 그런 식으로 하고, 뭐 패러디, 차용, 패러디, 그죠? 혼합된 오브제. 사진, 그 다음에 실생활용품, 그 다음에 그 조각품, 그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도 정답이 되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막 마음 졸이고 나 어떡하지 뭐 막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어, 3교시 점검 B번 문제 서술형 1번이 됩니다. 다음 작품에서 페링기꽃과 제비꽃 그리는 데 사용한 묘법, 명칭, 특징, 그림 속의 고양이, 나비, 바위, 페링기꽃, 상징성, 작품에 대한 의미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7, 8월, 9, 10월, 11월 이렇게 하면서 평가에서 문제를 걷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수업이 있었습니다. 요때는 이렇게 됐고요. 11월 달에는 요게 이제 주제별 학습이라고 하는 서술형, 논술형 대비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요때 특히 요때 동양회화, 특히 조선에서의 화조화의 상징과 의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판서에 하고 결석 안 하고 계속 했던 분들은 들었고 결석하셨던 분은 좀 못 들었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초충도를 통해서 화조화도 한번 해봤던 부분인데 일단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요게 서술형 1번. 이런 경우 그냥 제시하는 대로 순서대로 착착착착 써나가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그냥 막 문장 만들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비꽃을 그리는데 사용한 묘법, 페랭이꽃과 제비꽃을 그리는 묘법은 구룩법, 혹은 구룩 전체법 다 정답이에요. 진체법도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구룩 선염법도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형태를 먼저 그리고 안에 색깔 집어넣는 거거든요. 색깔을 아주 진한 채색을 들어간다 그래서 구룩 진체, 구룩 전체, 혹은 구룩 선염 다 동일한 정답이 되겠고요. 화면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한자로 묘라고 하죠. 70세 상징하고 나비는 질, 80세 상징한다. 바위는 장수 상징하고요. 페랭이꽃은 석축화라고도 하는데 페랭이꽃은요. 이게 우리 이제 5월 달에 스승의 날 때는 여러분들 카네이션 주잖아요. 카네이션 선생님들에게 그죠? 그래서 감히 고맙게도 저에게 이제 올해 이렇게 카네이션 주신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다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가 사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념 없이 가르쳤으니까 선생님이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공식 직위는 교수니까 이제 교수님 또 이제 뭐 강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카네이션 주고 그래서 참 너무 고맙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복 받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행복해 하니까.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카네이션은 외국 꽃이고 우리나라는 페랭이꽃을 줍니다. 요 얘기를 제가 해년마다 했더니 학교 가신 분들이 이제 5월 달에 가끔 꽃집에 가서 페랭이꽃 이렇게 사서 가져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페랭이꽃이 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청춘이란 뜻도 되고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보은의 뜻도 있습니다. 보은. 또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개념도 되고요. 그런 상징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청춘 혹은 보은 혹은 축 뭐 이런 말도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표면적인 의미는 장수를 기원하는 생신 축하용입니다. 70, 80세까지 사세요. 그 이상까지 사세요.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70세가 80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렇죠? 70 생일 때 80까지 더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축하용 그림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11월 달 주제별 학습할 때 전통회화, 조선화조화에서의 의미와 상징을 제가 설명했었는데 그 부분 요거죠. 한편 동양화에서 화조를 그리거나 영모를 그릴 때는 도체, 즉 법도자를 써서 법의 형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도법 자연과 같이 그런 도체로서의 자연과 인간 사이의 성정교를 뜻한다. 제가 이건 설명을 했었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는 화조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성략적 이념을 전달하는 숨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요걸 썼던 분은 드물 거고요. 요거 썼다고 이제 전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주 드물 거고, 일반적으로는 요 밑에 두 줄은 못 썼고 여기까지는 썼을 거예요, 보통. 그러나 이것 자체도 쓴 것도 대단히,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왜냐하면 하나도 못 쓰면 이제 감점이 될 테니까. 옷 좀 꽉 받기에는 좀 힘겨운 문제, 상급 정도 될 텐데, 대체로 뭐 고양이 나비는 좀 썼을 수 있을 텐데 패랭이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고 의미 좀 그렇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영모를 그렸던 그 이양, 그죠? 신사임당,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속 이런 선생님들이 굳이 화조화나 영모를 그린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상징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특히 조선 사회는 그걸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 다음에 성략적 이념을 제시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부분이 숨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알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지난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의 그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여기 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내신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카상드르 포스터 작품이다. 이 작품에 속하는 아르데코의 사조의 특징. 아르데코의 사조의 특징.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르데코 요것만 쓰면 되겠네요. 일단 쓰고 작품의 표현의 특징.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요 밑에 그 뒤본에 이렇게 불어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타이포그래피가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의 중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처럼 쭉 시간에 따라 흘러가죠. 그죠? 만화 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예요. 표현의 특징, 정답이에요. 그대로. 만화 보는 것 같다 해도 정답. 재밌게 그렸다도 정답. 왜냐하면 유희니까. 타이포그래피가 중앙에 있다도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르데코는 기하학적이죠. 아르누보는 곡선적인 것에 비해서 아르데코는 기하학적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썼으면 좀 더 쉽게 쓸 수 있고 정답을 더 찾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기하학적이고 계단 모양 형태나 선명한 색상, 날카로운 가장자리거나 라운드된 모퉁이가 특징입니다. 이게. 입체파 구성주의 미래파에서 기하학적 형태를 영향받았고 야수파에서 장식적인 색채에 영향받았습니다. 여기요. 아르데코의 특징 다 들어갔어요. 그냥
그걸 끝. 카상드레 작품은 직선, 곡선, 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화면이 직선, 곡선, 원이에요. 총체적으로 아르데코만의 단순성이 보이죠. 그 다음에 포스터 구성의 중앙에 텍스트 위치시켜서 텍스트의 이미지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조화. 또 이미지와 텍스트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술을 들었어, 마셨어, 또 마셔, 취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만화처럼 쭉 흘러가요. 그래서 올해 문제는 만화 전문가가 됐나 하여튼 이 문제도 만화, 다음 문제도 만화, 계속 애니메이션입니다. 그죠? 이미지와 텍스트가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면서 일종의 만화와 같은 시각적 유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작가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도 그래요. 좀 이렇게 보면. 그럼 독특한 리듬을 창출하고 있다. 이게 표현의 특징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건 지금 정생이 만든 문장.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이 기하학적이란 말 들어가야 되고, 단순성, 곡선, 모퉁이 곡선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식적 색채. 이게 아르데코만의 우리가 이제 아르데코를 보면서 장식성,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포그래피 같이 봤었던 그때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정답의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거지만 이게 명확하게 딱 이것만 되는 건 아니니까죠. 문장을 좀 바꾸거나 이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갈 말은 기하학적이란 말, 단순성 혹은 장식적 색채,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 같은 굳이 안 들어가도 어쨌든 기하학적 형태와 장식적 색채를 해도 아주 그냥 효율성 있게 짧게 써도 정답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굳이 5줄 막 이렇게 막 꽉 채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특징은 뭐 이렇게 강한 색채라고 하셔도 되고, 흑백 대비라고 해도 일부분 좀 저는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흑백 대비를 통하는 어떻게 보면 주목성이 있으니까. 타이포그래피가 이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 바로 주목성이거든요. 전달성, 주목성. 그래서 내용에 대한 전달성, 주목성. 그런 것들도 유사 답안. 그래서 점수를 받는 답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 1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그 나번의 페나키스토스코프 있죠? 이 도판이 교과서에 나온 도판입니다. 우리가 봤던 그 미래행 교과서 그쪽에 나왔던 도판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교과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상이라고 하는 책에도 있고 교과서에, 그래서 교과서에 좀 있는 책이긴 한데, 파이 현상을 설명하고 나왔던 페나키스토스코프 지도할 때 김교사 유의할 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1, 이거는 파이 현상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페나키스토스코프를 지도할 때 교사가 유의할 점. 지도할 때 교사의 유의점, 지도 유의점. 근데 조건이 있네요. 제작 방법. 그 다음에 사용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얘만 설명해도 정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고 2007, 그 다음에 2009의 특징을 각각 써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었나라고 하는 반영입니다. 반영. 근데 어떤 걸 해야 돼요? 영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영상. 그래서 정답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파이 현상이랑 처음부터 그냥 쭉 그냥 가죠. 파이 현상이랑 어떤 2차원 도상의 한 장면을 실제로는 한 장면씩 고정된 모습이죠. 실제로는 한 장면씩 고정된 모습이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이를 짧은 순간에 연속적으로 보여서 요 말은 들어가야 되겠죠. 짧은 순간 혹은 연속적 혹은 이어서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서 보여주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결국 키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걸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어요. 꼭 요 문장이 아니라도 파이 현상은 움직이지 않는 건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야. 그렇게만 말하면 맞는데 누가 봐도 움직이는 것처럼 뭐 이런 말도 되겠죠. 말한다. 이는 인간 시지각에서 잔상의 원리 적용된 사례이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해주면 더 좋은 문장, 더 좋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나키스토스코프는 잔상의 원리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도구이다 하면서 얘를 설명을 했습니다. 페나키스토스코프를. 둥근 원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둥근 원판. 12컷 정도의 서로 다른 그림. 원래는 12컷에서 16컷도 다 되고 16컷도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12컷 씁니다. 12컷. 꼭 12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요게 숫자가 낮으면 좀 곤란하고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돌아가는 거니까 원판이니까 그렇죠? 1번하고 끝번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지 그린 다음 거울 앞에 그림 앞면이 나오게 하고 뒷면은 내가 들고 있는 거죠.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통해서 거울을 보면서 원판을 빠르게 회전시키면 마치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는 장치가 바로 페나키스토스코프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만들 때는 판을 돌려야 되죠. 돌리는데 이거 어떻게 돌려? 얘를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 잡고 그죠? 지지대를 잡고 이렇게 뱅그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 판을 돌릴 때 원판의 정 가운데를 직각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판이다. 그러면 얘를 팽그로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껴 있는 거. 요 직각으로 들어가 있는 지지하도록 하는 나무 지지대. 나무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지지대예요. 쇠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지대가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이게 돌아가지. 그 다음에 원판과 나무 지지대 연결하는 핀을 좀 더 긴 걸 꼽아야지 얘가 뱅그르로 돌아가면서 회전력 때문에 푹 빠지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 바람개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돌리다 보면 막 회전 때문에 이게 축 빠져버리니까 빠지지 않도록 좀 핀을 좀 긴 걸 꼽아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긴 걸 꼽아서 얘가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의점입니다. 그리고 원판과 나무 지대 연결하는 판을 좀 기억해야 되고 화면은 반드시 1번과 12번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움직임의 연속적 선상에서 서로 이미 이어지도록 각각 장면을 다르게 그려야 되는 거지. 똑같은 그림 그려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의미로 제작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유의점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건인데 2007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큰 특징은 표현 영역에 영상 표현을 학습 내용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영역에 나 표현, 중영역에 표현 방법, 필수학습 요소의 두 번째 사진, 영상 등의 새로운 매체와 방법을 탐색하여 나타내기가 딱 제시가 되어 있어요. 딱. 그건 2007입니다. 그런데 2009는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표현 영역에서 영상이라는 구체적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매체와 방법의 활용을 범주를 확대시켰죠. 그래서 나 표현 방법, 표현 방법, 가 새로운 표현 방법과 매체 탐색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 2009 개정 미술과는 아시겠지만 2009 개정은 2007과 좀 많이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제일 크게 눈에 보이기에 2007 대영역 첫 번째 거 뭐예요? 이건 미적 체험이죠. 아니 그 쉬는 날 쉬지 않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좀 나를 생각해서 대답을 좀 해. 여러분들 앉아서 수업 듣고 나는 서서 떠들어 듣기는데 2007은 미적 체험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뭘로 바뀌었어요? 체험으로 바뀌었죠. 체험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거 문제 풀 때 했었는데 여기서는 시각 환경이라고 하는 시각 환경으로 딱 국소적으로 딱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실질적인 미적 체험 범주를 좁힌 결과라서 체험으로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시각 이미지 외에 자연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를 겸하게 한다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정샘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표현 영역의 구체적인 표현은 삭제되었으나 매체 방법을 활용하면 범주 확대가 가져왔다 라고 하면서 표현으로 설명을 했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 체험 영역에서 2007은 미적 체험, 시각 환경 뭐 이런 걸 제시했는데 2007은 체험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시각 이미지, 영상 이미지를 좀 더 확대시키는 체험의 범주를 확대했다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지금? 그래서 영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영상은 구체적으로 2007은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근데 2007은 됐는데 2009는 영상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안 한 이유는 여기서는 국소적으로만 탁 한정시키니까 실질적인 체험은 안 된다. 그러니까 범주를 좀 확대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확장시키면서 체험으로 바뀌고, 표현에서는 또 영상에만 말을 빼는 대신에 다양한 매체 확장을 가져왔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써도 다 맞는 말로 돼야 맞습니다.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채점자들이 어떻게 이제 정답을 이렇게 좀 구성을 했는지는 우리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떠들어 제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설명한 내용은 정샘의 혼자 독파적인 내용이 아니라 2009 개정을 하면서 공청회 및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교육과정 해설서 내용을 제시하면서 바뀐 이유를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공개적인 자료가 다 있어요.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답을 채택해야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향 잊지 마세요. 하나는 체험 영역에 설명해도 됩니다. 그죠? 두 번째 표현 영역에서 설명해도 돼요. 2009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이제 도판을 한번 봤고, 요 도판이 이제 마지막 주차, 마지막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분명히 제가 프란시스 베이컨 하면서 독일 여기 밑에 잘렸네. 독일 표현주의 영향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걸 아마 기억했으면 좀 정답을 좀 쓰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는 벨라스케스의 교황 이노센트 10세 초상화이고, 나는 베이컨이 이를 보고 그린 여러 작품 중에 하나이다. 가의 조형적 특징. 그래서 1. 가의 조형적 특징인데 뭐가 쓰냐면 형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색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어떻게 재해석됐는지 비교해라.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형태, 색채, 공간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3. 가와 나를 회화사적인 맥락에서 써라. 그러니까 1. 가의 회화사 맥락. 그 다음에 2. 나의 역시 회화사 맥락. 이렇게 써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탁탁 끊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으면 구조도를 안 세워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 평소 우리가 공부하라고 했던 그 필독서 중에 20세기 시각예술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책 중에서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베이컨에 관련된 거와 함께 베이컨뿐만 아니라 회화사의 맥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책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날에도 요건 다시 또 똑같이 설명할 텐데, 맥락 공부는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책이 가장 좋습니다. 그 책을 현대미술 쪽에서는, 특히 그 19세기 말 20세기 쪽에서는 그 책을 반드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봤던 금성출판사 교과서에도 있고요. 그 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과거 2007
고등학교 교과서도 있고 그 다음에 2009 미술문화 미술창작 쪽에 해당하는 그런 교과서에도 있는 도판인데 그 교과서에 이 문제를 그대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좀 임용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성격도 다 다양하고 각각 개성도 만발하고 막 이런데 어떤 분은 또 뭐 출처 찾고 막 난리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여기 있네 하면서 자기가 찾았어 막 이렇게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유의할 점은 그 책 한 권만 있다고 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잘 알아셔야 되겠고. 아마 이거 좀 설명이 이거 걸면 안 되겠는데? 좀 이렇게 올려놔야지. 왜냐면 설명이 끝나면 내 말 안 듣고 보따리 싸고 막 갈 거 아니야. 그지? 이제 이 문제 한 문제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좀 몇 마디가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내 실속 다 차리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정답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정답을 이렇게 막 찾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채점해오고 막 이랬을 텐데,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는 착색 발념 썼는데 이게 오답일까요? 막 이런 식의 인터넷에 남 오장육부 뒤집는 거 그런 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임용생들이 대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졸업하고 하는 성인들이잖아요. 그죠?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미술과만 그래서 참 조금 창피해, 사실은. 인터넷 문화가 미술과가 제일 좀 안 좋아. 많이 고쳐졌는데도 제일 좀 안 좋아요. 특히 미술과 같은 경우는 카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카페 운영자는 현재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좀 공정하게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아쉽고 그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댓글을 달 때 어떤 선생님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 선의에서 출발한 자랑이 될지는 몰라도 그거를 보게 되거나 그걸 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거나 이렇게 되면 흔히들 알바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생님에게 좋은 일이 안 돼. 유치한 그런 말씀 안 해주면 좋겠고 커트라인 몇 점이 될까요? 저는 계산해 보니까 70점밖에 안 되는데 뭐 포기해야 되겠죠? 뭐 이런 말 그런 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정답 썼어요 라고 하는 그 정답 쓴 사람이 진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깨끗하고 당당하게 문제 풀었으면 그냥 2차 준비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됐겠고 기입형이 쉬웠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동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럴 경우는 2차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직 면접 지역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좀 교직 면접을 아주 꼼꼼하게 하고 지도안도 꼼꼼하게 써보고 여러 번 써보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특히 머릿속에 다 있어야 지도안 안 보고 수업 실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지도안 쓰는 지역은 잘 써야 되고 지도안 안 쓰고 실험만 하더라도 지도안이 머릿속에 있어야 뭐 실현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와서 한번 떠들어봐 라고 하면 1분 넘기기 힘들걸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하려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울러서 실기도 너무 학원에 의존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기초적인 것 충분히 배우시면서 자꾸 응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작년 실기 같은 경우 정말 생뚱맞았죠? 전통회화, 동양화를 여태까지는 먹으로만 막 했는데 갑자기 이쑤시개가 툭 나왔어요. 그리고 또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백붓으로 그냥 글라데이션 막 현란하게 막 연습을 막 들였다 했는데 흑백 컬러로만 딱 해라. 그러니까 막 멘붕에 뒤통수 맞게 이래 되잖아요. 실기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장학사들이 교육청 담당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실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기학원 스타일이 아닌 경우를 합격시키겠다. 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인 거지. 올해 합격한 사람들 모아놓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학원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원에 다니면서 기초 기본을 충실하게 배우라는 거지. 배우고 거기에서 자기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양한 응용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문제가 쉬웠어요. 동점자가 많을 겁니다. 그죠? 상이나 중상 문제 때문에 아마 시비가 엇갈릴 텐데 그럴 경우는 나머지 시간, 나머지 수업, 나머지 시험에 정말 열심히 매진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 잘 하시고 하루 종일 실기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실기하고 남은 시간에 또 수업 실험해야 되고 막 그런 것까지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 속 끊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정답 썼는데 이게 오답일까? 막 이런 그냥 뭐라고 그러지? 그거 염장 지른다고 그러죠? 그런 짓은 좀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카페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 하시고 자기 2차 준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설령 지금 제가 얘기한 걸로 자기가 가채점을 자기가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자기가 점수가 낮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너무 비관하지도 말고 너무 막 붕 떠 있지도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얘기를 꼭 제가 해드리고 나머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항상 비교 관점이기 때문에 A, B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B가 중심이고요. C, 그러면 결국은 A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쵸? 숨은 A가 있다는 뜻이에요. 숨은 A가 있고 B와 C를 비교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벨라스케스, 그쵸? 벨라스케스, 바로크 작가이다. 그럼 여기가 바로크라고 한다면 요게 가번이라고 한다면 그쵸? 요거 당연히 나번이고 베이컨이에요. 그렇죠? 이럴 경우 C에 해당하는 D도 있고 B에 해당하는 A도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얘는 지금 바로크예요. 바로크와 비교되는 고전주의가 있습니다. 고전주의. 르네상스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고전주의가 있어요. 고전주의. 르네상스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하고 바로크하고 비교되죠. 반면에 베이컨, 팝아트 작가입니다. 그죠? 구상 계열이에요. 추상과 구상 비교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미국 추상, 영국 추상 혹은 추상 표현지 혹은 영국 팝, 미국 팝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을 잡아놓고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가셔야 되는데요. 갑니다. 카메라. 벨라스케스는 바로크 작가이다. 바로크 미술의 조형적 특징은 돼 있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조화, 균형, 완결성을 추구한 것에 비해서 양감, 광채, 역동성 중시했다. 사실적인 형태, 극적인 색채, 과격하고 깊이 있는 공감을 강조한다. 요걸 끄집어내야 이 문제가 요구하는 형태, 색채,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지. 그쵸? 가작품은 인물이 의자에 앉아서 편지를 들고 관람지를 강하게 바라보는 형태로서 스냅 사진처럼 자연스럽게 한순간을 포착하면서도 교황의 성격까지 드러나는 표현을 보인다. 또한 붉은색과 흰색의 의상은 강한 채도 대비 보이며 못하고요. 화면의 장중한 느낌, 재질에 대한 정밀하고 세밀한 묘사와 객관적 묘사 특징을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르네상스하고 약간 비교를 했고 이에 비해 나는 형상을 흐리게 처리해서 독특한 공포감, 푸른색과 노란색의 보색 대비, 표현력 넘치는 물감 사용, 격렬한 붓질을 어두운 빈 공간을 처리해서 고립된 인간, 스트레스 가득 찬 인간 존재 상황, 원자 폭탄의 위협에 움츠러진 시대의 표상을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가는 또 르네상스를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또 갑니다. 이제 여기 또요. 바로크 미술은 17세기 고전주의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뭔 말이냐면 17세기 바로크는 잘 아시겠지만 바로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나눠졌죠. 그렇죠? 이탈리아 바로크. 그렇죠? 그다음에 네덜란드 바로크, 플랑드르 바로크, 그렇죠? 스페인 바로크, 그다음에 프랑스 바로크가 바로 고전주의죠. 그래서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라고도 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바로크가 이전에 있던 르네상스가 이것도 고전인데 이 르네상스하고 좀 다르지만 프랑스하고도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인데요. 바로크 미술은 10세기 고전주의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술 현상이다. 같이 있었으니까요. 바로크는 이렇게 지역별로 5개가 있었으니까. 록가유 양식에서
기교적 장식을 중요시하는 바로크 예술은 18세기 후반 신고전주의 반대로 나온 거, 고전으로의 복귀의 경향까지 이어졌다.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A, B를 계속 비교하면서 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장이 좀 더 깔끔해지고 정답으로 가는 거지. 바로크 예술은 당시 정치, 사회, 종교적인 변화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반종교개혁, 그래서 바로크는 반종교개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들 아마 다 쓰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나의 작가 베이컨은 영국의 초기 팝 경향의 선두 작가입니다. 그래서 팝으로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또 여기도 얘기했지만 얘는 좀 구상이에요. 얘는 구상. 근데 구상과 반대가 추상이 되겠죠, 그렇죠? 추상은 결국은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계열, 혹은 또 뭐 영국, 유럽 쪽의 앵포르멜 계열 하고 반대되는 경향이니까. 그래서 얘를 정식은 영국 팝의 초기 팝이라고 하고, 한편 요 말 때문에 보통 신형상주의, 그렇죠? 신형상주의, 신구상주의 이런 표현도 씁니다. 번역이니까요. 그것도 다 정답처럼 됐을 거예요. 정확한 거는 또 팝. 왜 그러냐면 영국 팝일 경우는 미디어의 사회적 문제를 거두하면서 그 그룹이 생기면서 팝이 생겼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미디어와 관련된 건데, 베이컨은 초기 팝 인디펜던트 그룹에서 제시했던 그 미디어의 문제를 기초로, 미디어 잘 아시죠? 미디어, 사진, 잡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독일 표현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 표현주의 영향. 또 복제 사진, 의학 사진 등 스타이컨 중심의 사실적 사진전의 영향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데이비드 본보그 중심의 소용돌이파, 이에 영향을 받은 런던파 등이 그 당시에 있으면서 팝아트의 부상이 됐고, 요때 활동했던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작품을 보이는 것이 바로 베이컨인 거죠. 그래서 길게 쓰면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런 말들까지 썼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단 영국 팝이다, 그죠? 혹은 팝이다, 혹은 뭐 신형상이다, 신구상이다, 뭐 이렇게 썼어도 정답으로 갔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추상에서 구상으로 바뀌었다, 이런 그 맥락적 설명을 하면 맞는 말이 되겠고, 바로크하고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는 사실적인 형태, 깊이 있는 공간감, 어떤 그 역동성 있는 공간감, 뭐 이런 말들 있죠, 전부 다. 대각선 구도에 따른 공간감, 뭐 이런 말들도 전부 다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쓰는 방식에도 큰 도움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쓰는 방식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꼭 봐야 될 거, 이렇게 좀 맥락적인 설명은 그 20세기 미술사, 시각예술, 20세기 시각예술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험을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실수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상대적인 거니까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요, 좀 자신감을 갖고 남은 2차 준비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하시고, 사실적으로 봐서 이렇게 너무 쉽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막 좀 비켜나가는 정답 쓴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게 막 생각처럼 커트라인 많이 높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2차 나한테 다 와라 이런 뜻으로 다 합격할 거니까 다 와 이런 식의 계산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그죠? 여러분들 이미 성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어쨌든 비 오고 추운데 또 시험 보고 이렇게까지 와서 설명을 듣고 또 2차 준비 좀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힘을 내십시오. 그런 것이 제일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데는 정심이 항상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화면은 끝났고 혹시 질문 있으셨죠? 그죠?